PPT로 누군가를 설득할 기획안을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이것에 능숙한 사람은 더 깊은 인사이트를 담으려 하기에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잘 만드는지 몰라 PPT 만드는 것이 항상 괴로운 일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PPT 만드는 일을 기획의 시각화라는 관점에서 뜯어보고 PPT를 잘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서 초심자도 자신만의 기획력과 이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개념적 뼈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부터 알아보죠. 기획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한다면 문제 해결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기획의 방법론을 다룬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다룬다는 것엔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 저자의 경험과 인사이트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고유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죠. 이 기획이란 일을 문제 해결의 스토리로 이해했을 때 참 재밌는 건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제작물 역시 문제 해결의 스토리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라는 기획물 또한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이를 해결하는 이야기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죠. 미국의 코미디 시리즈 커뮤니티와 릭 앤 모티의 제작자로 유명한 댄 하몬은 재미있는 시나리오 창작의 프레임워크인 스토리 서클로도 자주 인용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역시 크게는 주인공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죠. 댄 하몬은 본인의 프레임워크가 미국의 신화 종교학자인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을 TV와 영화 시나리오에 적용하기 위해 더 간단히 변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은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서사 구조를 설명한 개념입니다. 이 서사 구조에서도 역시 주인공이 큰 문제에 봉착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로 그 틀을 이해해 볼 수 있죠. 이는 비단 대중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스토리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 기획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도널드 밀러의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의 필승 전략으로 다음에 7단계 스토리 공식을 소개합니다. 이 스토리 공식 또한 크게 고객의 문제와 해결 방안의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기획과 기획물 모두가 문제의 해결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이유는 기획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기획의 출발점에는 사람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해결 방안의 도출 과정을 기획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목표로 하는 기획물의 성격에 따라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즉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방법론이 다양할 뿐입니다. 앞서 예시로 든 댄 하몬의 극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와 캠벨의 신화, 도널드 밀러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론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세상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획을 하더라도 활용하면 좋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Why, How, What인데요. 먼저 Why는 문제 정의에 대한 것으로 설득할 대상에게 기획의 출발점인 문제가 과연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론, How를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의거해 마지막 해결 방안, 즉 what이 나오는 순서인 거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스토리를 why, how, what으로 풀어낸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사 다큐를 보면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테마를 why, how, what의 구조로 풀어낸 걸 쉽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다큐에서 다루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서두에서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론으로 해외 사례를 보여주죠. 이를 바탕으로 다큐의 결말은 몇 가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해답을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의 브랜드 스토리에서도 why, how, what의 전개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파타고니아의 브랜드 스토리를 보면 의류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연보호라는 큰 가치를 먼저 내세우고 이를 지키는 방법론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메시지 확산과 같은 비즈니스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파는 제품은 그들의 why와 how의 결과물인 셈이죠. 인간을 설득할 때 이 why, how, what의 순서가 효과적이고 특히 이 why가 중요하다 라고 주장해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Start with Why의 저자 사이먼 시넥입니다. 그는 골든 서클이라 부르는 간단한 원으로 why에 설득되고 행동하는 인간 내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이 골든 서클에 따르면 why와 how 부분이 인간의 감정과 기억,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변형계에 속하고 what은 뇌의 바깥 부분, 즉 인간의 이성을 담당하는 심피질에 속한다고 하죠. 따라서 인간의 감정과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why로 시작해
how, what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강한 행동 유발 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기획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이야기고, 왜 그것이 풀만한 문제인지 가치를 먼저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론과 답을 제시하는 순서가 설득에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의 스토리를 why, how, what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자, 물론 이렇게 기획안을 만들어도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상대방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은 가용한 모든 옵션을 기획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입맛이 까다로운 상사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어야 하고, 구내식당의 당일 메뉴는 크게 일식과 한식, 양식의 3가지가 모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상사의 입맛과 여러분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려해 특정 메뉴 하나를 먹자고 상사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님 오늘 점심 일식 어떠세요? 라고 말이죠. 이 경우 상사는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식은 내가 어제 먹어서 좀 그런데? 라고 말이죠. 허나 만약 여러분이 상사에게 이사님 오늘 점심 메뉴는 일식, 한식, 양식 3가지 메뉴가 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땡기시는 거 있으실까요? 라고 한다면 상사는 여러분이 제안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자,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 제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제시해 상대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제안의 기술인데요. 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전략적 사고법이 바로 미시입니다. 미시는 1960년대 맥켄지의 컨설턴트였던 바바라 민토가 고안한 문제 해결의 방법론입니다. 미시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약자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동시에 모았을 때 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당일 구내식당에 제공된 메뉴는 일식, 한식, 양식 총 3가지 종류로, 만약 상사에게 일식과 한식, 양식 중에 어떤 걸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안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았을 때 전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시에 기반해 상사에게 점심 메뉴를 물어봤을 땐 모든 선택 가능한 옵션이 제안에 포함됐고, 각각의 제안 옵션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상사는 그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의 스토리를 why, how, what으로 만드는데 각각의 내용은 미시적으로 풀어내야 상대방이 제안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시는 비단 상대방을 설득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자료 조사를 하거나 어떤 것을 분석하고 만드는 등 모든 기획 업무의 기초가 되는 구조적 사고의 원형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의 인재개발원에서 무조건 가르치는 개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기획에 뼈대가 생겼다면 이를 시각화하는 방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 내용도 기본적인 전달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준비한 기획안을 맛있는 점심 식사에, 여러분이 설득할 대상을 점심 식사를 할 손님으로 비유해 봅시다. 만약 이 점심이 뷔페라면 손님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을 수 있고, 음식을 고르고 나르느라 식사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작 여러분이 손님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메인 메뉴는 지나쳐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점심이 웨이터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서빙하고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고급 코스 요리 점심이라고 가정하면 손님은 이 점심을 준비한 기획자의 의도대로 먹을 수밖에 없으며 메인 메뉴 역시 손님은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기획의 시각화는 코스 요리에 해당합니다. 기획안의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이 의도한 순서에 따라 설득할 대상에 의해 읽혀지고 이해돼야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일단 많은 정보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해야 여러분의 의도대로 읽히는지 알아야겠죠. 따라서 레이아웃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레이아웃의 기본 원리란 정보의 여러 요소, 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컬러, 인포그래픽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맺고 배치돼야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비단 PPT로 만드는 문서에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 서적, 광고, 영상물 등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시각물에 적용되는 시각 디자인의 기본 원리들이죠. 이렇게 레이아웃의 기본 개념을 알았다면 다음은 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획물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와 서체, 컬러, 인포그래픽 요소 등을 써야 좋은지 알아야 하고, 이를 AI 시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정리해보면 PPT를 잘 만든다는 것은 기획의 시각화에 능숙하다는 것이고, 기획이란 문제 해결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 또 문제 해결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why, how, what의 전개 방식과 why의 중요성, 또 이 모든 내용과 각 부분의 내용은 미시적으로 구성해야 설득에 용이하다라는 것. 또 다음으로 이 기획을 설득할 대상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선 시각화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레이아웃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하고,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인 이미지, 서체, 컬러, 인포그래픽 요소들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한 실전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분명 기획이라는 업무가 이것을 알기 전보다 훨씬 쉽고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자, 저희 스킬텔러에서는 이 기획과 시각화 부분을 각각의 교육 코스로 만들어 모두 다룰 예정인데요. 먼저 이 시각화 부분, 즉 PPT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먼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PT 디자인 강의에서는 기초적인 파워포인트 툴 활용법까지 다룰 예정이니 초심자분들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우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PPT 디자인 강좌를 통해 재밌으면서도 실무적으로 유익한 강좌를 만들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